안녕하십니까. 문필성 교수입니다. 전번 시간은 1장에 대해서 배웠죠. 은퇴설계의 누 패러다임과 연금화 사회 도래 쭉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그 첫 번째 시간 가졌고요. 두 번째 시간 이번에는 2장 가족 구조의 변화와 유형별 은퇴설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제 새로운 가족의 탄생. 전통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라이프 사이클은 독식률을 거쳐서 결혼을 하죠. 네, 결혼을 하면 가족이 형성이 될 거고 또 자녀를 낳게 되고 자녀가 양육이 되면 또 자녀가 성장을 해서 이제는 독립을 하면 가족 축소기 이런 식으로 이제 전통적인 라이프 사이클이 이루어져 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결혼을 늦게 하죠. 그러면 자녀도 굉장히 늦게 태어날 수도 있고 또 요즘에 자녀를 아예 갖지 않는 그런 부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혼, 아예 그냥 결혼을 안 하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혼한 분들, 또 황혼 이혼, 황혼 재혼, 새로운 가족 형태가 많이 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퇴설계 상담하다 보면 이런 가족 형태가 굉장히 좀 변화무쌍하고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고객분이 뭐 이혼한 상태일 수도 있고, 그죠? 네. 또 자녀가 당연히 있는 걸로 생각을 해서 자녀분을 물어보게 되면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의 교육비 관련돼서도 뭐 크게 니즈가 없을 수밖에 없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당황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이제 그게 요즘은 흔하니까, 저는 요즘 뭐 조심스럽게 물어보죠. 가족관계 물어볼 때, 혹시라는 단어를 쓰죠. 혹시 자녀분이 있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관계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스럽게 요즘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가 굉장히 좀 다양하고 좀 라이프 사이클이 좀 굉장히 틀려졌다. 예전과 다르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상담을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굉장히 좀 당황하기 때문에 전문가라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캥거루족과 보이지 않는 가족. 자, 캥거루족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캥거루족이 뭐냐? 취직 못하거나 취직 후에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고 부모에게 빌붙어 사는 자녀. 일본은 패러사이트 싱글, 네. 영국은 키퍼스. 연금 패러사이트가 기생충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연금을 갉아먹고 있다. 노후 자금을 갉아먹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림 2-2를 보시게 되면 자녀 부양을 위해 동거한다는 비율이 39.5%죠. 그러니까 29%와 10.5%를 더하게 되면 39.5%죠. 그죠? 네. 그래서 자녀 부양을 위해서 이제는 동거도 하고 있다. 요즘. 네. 참. 노노 부양도 해야 되고, 그죠? 자녀 부양도 해야 되고. 지금이 아주 낀 세대죠. 낀 세대. 그죠? 네. 자, 캥거루족의 증가의 원인과 대책. 원인은 뭐다? 자녀가 일단은 생활이 편하잖아요. 부모가 빨래해주지, 밥해주지,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생활비 부담도 없고 여러모로 이제 편하기 때문에 자기는 먹고 자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대책, 생활비 일부를 부담해라. 네가 이제 보니까 너도 생활비 일부 부담해야 된다라고 해서 생활비를 걷거나 그래서 집안일을 공동으로 부담시키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교재의 내용입니다. 자, 연금 패러사이트와 유령연금. 연금 패러사이트, 부모의 연금을 갉아먹는 자녀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중년이 되어서도 부모와 같이 살면서 연금을 의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부모에게 빌붙어 사는 자녀. 뭐 한편으로는 이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직장도 구하기 어렵죠. 네, 직업도 구하기도 어렵고 또 구한다 해도 좀 고용이 좀 불안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부모에게 의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된 거죠. 청년들 정말 실업률 같은 거 보게 되면, 취직률 이런 거 보게 되면 정말 우리나라도 좀 많이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부모가 사망해도 신고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한다. 유령연금. 뉴스에 많이 나오죠. 그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뭐 집에 보관한다거나 뭐 이렇게. 그래서 유령연금을 수령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다. 자, 부모 자식 관계의 4가지 유형 이런 거는 시험 문제 단골이죠. 단골 메뉴. 그래서 부모도 자녀도 돈이 있다. 이렇게 굉장히 해피한 케이스죠. 해피한 케이스죠. 해피한 케이스. 그렇죠?
그러면 사랑받는 노인. 그렇죠. 자, 두 번째. 연금 패러사이트. 자녀는 돈이 없고 부모는 돈이 있다. 이 경우도 결코 불행하지만 않죠. 왜냐, 부모가 일단 돈이 있으니까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양을 굳이 안 해도 되죠. 그죠? 부모가 일단 돈이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올 때마다 용돈을 한 100만 원씩 준다. 돈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녀가 오지 마라 해도 맨날 오죠. 그죠? 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며느리한테 올 때마다 수표를 한 장씩 줘라. 그래서 나이 들수록 지갑은 열고 입은 닫아라. 이런 이야기가 다 맞는 말이에요. 네, 맞는 말이에요. 옛말 틀린 말 없다고. 그죠? 자, 홀몸 노인. 자녀는 돈이 있고 부모는 돈이 없다. 여기 도가 막 틀렸네. 부모는 돈이 없다. 자녀는 돈이 있고 홀몸 노인이죠. 그래서 이쪽 갔다가 이쪽 자녀한테 갔다가 이쪽 자녀한테 갔다가 그냥 불쌍하죠. 홀몸 노인이라고 한다. 자녀와 부모 모두 돈이 없다. 정말 불행한 케이스죠. 그죠? 이럴 경우에는 무연사, 연고가 없는 죽음의 예비군에 들어간다. 네. 무연사 예비군. 자, 슬프죠. 네. 무연사 예비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유형 시험 문제 단골 메뉴죠. 자, 고령사회의 가족해법, 근거리 주거.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교재에 이제 이 편찬위원들 이런 분들이 경험적으로 많이 또 실제적으로도 이렇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거리 주거를 하되 공간은 독립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한마디로 해법이지 않느냐, 고령사회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현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식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싫고 그렇다 해서 같이 사는 건 너무 내가 힘들고 왜 뭐 손자 육아까지 내가 떠나야 된다면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손에 힘도 없고 몸에 건강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 손주까지 이렇게 뭐 들어서 안고 보채면 안아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은 떨어져 있대 가까운 곳에서 모시겠다. 용돈은 많이 드리겠지만 자주 찾아뵙겠다. 모시지는 않겠다. 직접. 이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그럼 2-3을 보시게 되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희망하는 동거 형태 나와 있죠. 네, 거기에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자녀와 가까운 곳에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동거를 독립공간에서 살고 싶다. 따로 살고 싶다. 이게 50.4%나 된다는 거죠. 50.4%.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도 그게 맞는 거다라는 거예요. 맞는 거다. 그죠? 네. 그래서 가족 형태의 변화가 새로운 소비 형태와 주거 형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늦어지는 결혼, 늘어나는 골드미스. 자, 왜 이렇게 결혼이 늦어질까? 보면은 풍족한 부모 밑에서 자란 여성이 장래가 불투명한 남편에 가는 생활 수준이 하락하는 이벤트. 즉, 베이비부스 세대들이 이렇게 자녀를 이제 키웠잖아요. 처음에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나름대로 자산도 축적하고, 이렇게 큰 집. 예전에는 뭐 단칸방에서 살았다 그러잖아요. 단칸방. 우리 때는 말이야 단칸방에서 시작했어. 근데 지금은 좋은 아파트, 넓은 평수에서 생활 수준도 굉장히 높은 집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자녀가 결혼을 하는데 또 이제 단칸방으로 간다 이거예요. 아니면 조그만 집으로 간다. 이거는 뭐다? 이게 이제 생활 수준이 하락하는 이벤트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다음에 여성의 사회 진출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는 여성분들이 많이 격리 활동을 해야 돼요. 뭐 전업주부로 가겠다. 내가 직장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결혼했으니까 나 그만둬야지. 이거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봤을 때는 여성분들이 많이 격리 활동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가 어느 정도 컸을 때는 나중에 후회하세요. 대부분 후회하시더라고. 그래서 경력 단절이 되는 거를 어떻게든 막아야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사회 진출이 확대됐고, 그 다음에 이제 굳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뭐 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생활에 염려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늦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꼭 남편이 있어야지만 내가 생활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교재도 나오지만 어떤 사회적 시선, 뭐 결혼을 지금 30살인데 안 했다. 이거 가지고 뭐라는 사람 없어요. 네. 38세도 뭐라는 사람 없어요. 요즘 예전과 틀리게 그렇지 않다. 골드미스라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여성의 높은 학력과 우월한 경제력, 알파걸이라고 그러죠. 알파걸. 오히려 짝을 못 만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교정에는 성공 벌점이라고 해요. 성공 벌점. 성공한 여성이 하나의 어떤 벌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파걸 이런 부분도 개념적인 부분. 왜 늦어질까? 늦어지는 원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문구를 좀 바꾼다거나 이 중에 내용을 잘라서 사지선다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